다음 페이지는 실력 키웁니다. 키우기. 학생 여러분께서는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이 세 페이지를 직접 이번 주 숙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뒤에는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이 틀렸는지 자기가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말 끝날 때, 학기말 시험 때는 여러분이 직접 이 교재에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을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점수로는 바로 매주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내어준 그 숙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는 기말 시험에서 책을 보면서 직접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제 점수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이는 연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하여全人大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기구, 자문기구보다 정책 결정기구라는 것이 더 알맞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하여 정协라고 부릅니다. 함께 지칭하는 표현을 갖다가 량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 량외하고 다릅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거.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량회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两会并不是一个特定的机构名称，而是对自1959年以来历年召开的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的统称。 양회는 한 특정 기구의 명칭이 아니라 1959년부터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량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량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두 개. 첫 번째는 중화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 이것이 하나의 회의고, 또 하나는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회의이기 때문에 량회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 피라미드 도표가 있는데 뒤에도 보충 설명이 있겠지만 이 표로 중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밑바탕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그리고 나무색이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중국 공산당의 이 권력 구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전부 다 보면 중국의 공산당은 약 한 8,800만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15억 인구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이 8,800만 명이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원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내가 그 당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조건이 많습니다. 15억 인구 중에서 첫째,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그리고 당원의 2명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 신청서를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당원 2명이 추천해서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첫째, 서류 심사, 조사, 기본 절차를 거치면 이제 예비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 당원 된다고 해서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의 또 수습 기간을 또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단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밀 투표로 되어서 입당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억 인구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5억 인구 중에서 15명 중에 1명만이 공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인구 중에서 15명 중에 딱 1명, 15분의 1이 공산당원이 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산당원이 약 한 8,800명이니까 자 그러면 공산당원이 8,800만 명이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을 약 한 3,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원이 약 한 9천만 명 잡고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이 되려고 한다면 약 한 9천만 명 중에서 3만 명 중에서 1명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3만 명 중에서 1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3만 명 중에 1명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회의원은 약 한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러면 국회의원 3,000명 중에서 10명 중에 1명,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00명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을 중앙정치위원회 위원으로 뽑는 겁니다. 그럼 이제 300명으로 요약되죠. 그러면 그 300명 중앙위원회 이 중에서 여기서 또다시 여러가지 검증과 투표로 12명 중에 1명인 중앙정치국 위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25명을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 한 12명의 중앙위원회 중에서 12명 중에 1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국 위원이 모두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국 12명 중에서 25명이죠. 25명. 그 중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상무위원을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서 또 다시 7명을 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명 중에서 1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이 7명 가운데서 상무위원회 7명은 중국의 최고봉의 정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당연히 들어가고 7명 중에 그리고 뭐 총리도 여기 들어가고 기율위원회 서기 그리고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이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보면 중국의 이 간부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억 인구 중에서 약 한 15명 중에 1명으로 공산당은 약 한 9천만 명을 뽑고 거기에서 3만 명 중에 1명인 국회의원을 뽑고 전국인민대표대회 그 3천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약 한 30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뽑고 그 300명의 중앙위원회 중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뽑고 그리고 중앙정치국 25명 중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이렇게 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사실은 모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5억 인구라도 이런 체제가 밑에부터 기층부터 피라미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자체가 탄탄하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왕조 시대 때 빼고는 사실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제정치. 그래서 전제정치가 아닌 이 체제,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제로 아주 기층부터 위에 최상부까지 완전히 피라미드에서 형성이 되어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중국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全国人民代表大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구성된다. 조기 소집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됩니다.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면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 중앙고문위원회, 중앙규율검사위원을 선출합니다. 中国人民代表大会制定和修改宪法并监督其实施，制定和修改国家基本法律和其他法律。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국가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산당 및 기타 정당, 각 단체, 각 정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로 사실은 정책 결정기구입니다. 중국의 건국 이전부터 1954년 헌법에 의거 기능이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관될 때까지 중국의 의회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4년 이후 헌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역할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12届全国委员会第4次会议于2016年3月3日至14日在北京举行。会议期间，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等党和国家领导同志出席会议并参加分组讨论，与委员们共享国事。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차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16년 3월 3일에서 1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기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자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 등 국가 지도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였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합니다. 당, 국가, 군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권력의 핵심 기구입니다. 중앙정치국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관직에 해당하며 25명의 정치국 위원 중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통상적으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인 총서기를 비롯해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중앙군사주석,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등 중국 최고 권력자들이 직결된 오늘날 중국 정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핵심 권력층입니다. 党的18届六中全会强调，新形势下加强和
规范党内政治生活，重点是各级领导机关和领导干部，关键是高级干部，特别是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공산당 제18차 6중전에서는 새로운 정세에서 당내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규범화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은 각급 지도기관 및 간부이며 고위급 간부 중 특히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약칭하여 중공 중央,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전국대표대회와 더불어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이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중앙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며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임기는 5년으로 경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中国共产党第18届中央委员会第6次全体会议于2016年10月24日至27日在北京举行。中央政治局主持会议。中国共产党제18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주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1921년 7월 창당되어 2021년이면 창당 100주년을 맞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은 8,875만 명입니다. 당원이 되려면 우선 18세 이상으로 당원 2명의 추천을 통해서 당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 심사와 조사 등 기본 절차를 거치면 예비 당원이 되는데 1년간의 수습 기간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입당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밀 투표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1922年7月23日中国共产党第一次全国代表大会举行，宣告中国共产党成立。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가 개최되어 중국 공산당 창립을 선포하였다. 1921년 7월 1일 선포되었습니다. 자, 중국에 보면 국기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당기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국기입니다. 왼쪽 거는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우싱홍치 별이 5개입니다. 다음 중국 공산당기는 또 다릅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 망치와 이 낫이 농민과 노동자를 갖다가 이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뽑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또 어떻게 심사하는가를 갖다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칭은 굉장히 많지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피라미드 밑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중국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또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또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5명 중에 1명, 그래서 약 한 8,800만 명이 공산당원이고 공산당원 8,800만 명 중에서 또 3만 명 중에 1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죠,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약 한 3,0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3,0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0명 중에 또 1명을 뽑습니다. 그래 뽑은 것이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죠. 그 300명 중에서 또 12명 중에 1명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뽑는 겁니다. 뽑고 나면 25명으로 남죠. 그럼 25명 중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뽑으면 그 7명이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진핑이 들어가겠죠. 다음 총리 들어가겠죠. 그리고 국무원 총리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총리 들어가겠죠. 그리고 규율위원회 서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고봉 7명이 모든 중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뽑혀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그 중에서도 중앙위원회 위원, 다음 중앙정치국 위원, 다음 중앙정치국 사무위원 7명까지. 그리고 그 7명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당서기가 되고 지금의 시진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치 조직은 완전히 밑바닥부터 피라미드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당정 지도 간부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구율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건강 유의 많이 하고 항상 역경은 어떻게 보면 또 한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거의 한 학기가 이렇게 수업도 못하는 학생 여러분도 고충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전후후무한 이런 사태이지만 우리는 시련에서 더욱 성장하고 시련을 통해서 더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계기로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 유의하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